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요 알리에서 구매한 M.2 SSD용 방열판 요거 설치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방열판을 설치하려면 일단은 SSD를 분리해야 됩니다. 분해하기 용이하게 본체는 눕혀놨고요. PH00 사이즈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컴퓨터 끄기 전에 방열판이 없을 때의 아이들 상태 온도랑 벤치 한번 돌렸을 때 온도 둘 다 캡처 해놨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사는 풀었는데 드라이버의 자성이 좀 약해가지고 나사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SSD 먼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SSD 빼는 것도 지금 솔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가 빼고 있냐면 일단 밑에 쪽을 먼저 빼야 됩니다. 그러려면 약간 비틀면 돼요. 얘를 이렇게 하면 밑에 쪽이 빠졌죠. 이 상태에서 다시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위쪽도 이렇게 살짝 빠집니다. 지금 저기까지 초점이 잡히나 모르겠는데 와리가리를 계속 해주다 보면 조금씩 계속 빠집니다. 이게 이렇게 안 하려면 그래픽카드까지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잘못하면 이게 히트싱크에 손을 베일 수도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SSD 분해가 끝났습니다. 밑에 있는 나사는 이렇게 드라이버의 자성을 이용해서 다시 빼줬습니다. 본체는 잠깐 치워놓고요. 방열판이랑 SSD 가지고 장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안 생기게 원래인 걸로 이렇게 돌아왔고요. 구성품은 모두 다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개봉기 때도 말씀드렸던 아쉬운 부분인데 보통은 이 고무줄을 3개를 넣어준다거나 4개를 넣어주는데 얘는 딱 맞게 넣어줬어요. 심지어 요거 제가 상품평을 다시 봤거든요. 3개가 들어가 있는 걸 받은 사람들도 있던데 저만 이걸 2개짜리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뭐 이게 2개가 동시에 끊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하나가 끊어진 걸 발견한 시점에서 한쪽을 케이블 타이로 보강을 한다거나 캡톤 테이프를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아닙니다. 장착은 뭐 별거 없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여기 위에 먼지 같은 게 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물티슈를 가져와서 잘 닦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티슈로 닦아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 보증도 안 되는 PM9811A거든요. 과감하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유통사 보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년인데 유통사 보증은 1년을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사용한 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스티커를 떼어내겠습니다. 이게 뭐 방열이 되는 스티커다 뭐다라고 말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땐 이 OEM용으로 나오는 제품의 이런 흰색 스티커는 방열 스티커가 아닌 것 같아요. 방열 스티커라면 이게 970 에보 플러스의 OEM이거든요. 근데 970 에보는 이렇게 스티커 밑을 뜯으면 밑에 금속이에요. 그래서 방열에 뭐 방해를 안 주는 게 맞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얘는 그냥 생 종이 스티커거든요. 떼어내는 쪽이 방열 성능이 훨씬 좋을 겁니다. 이거 열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게 스티커도 다 누래졌죠. 심지어 여기 컨트롤러 부분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발열 문제 없이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방열판을 장착하는 이유가 제가 9600X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쿨러도 듀얼 타워 쿨러가 되면서 기존의 인텔 기본 쿨러 때와 다르게 SSD 쪽에 공기가 잘 안 흐르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OEM용으로 나온 SSD이기 때문에 분명히 방열판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된 제품인데 듀얼타워 공랭에다 사용하다 보니까 보통 완본체에 듀얼타워 공랭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이번 기회에 방열판이 필요해졌습니다. 이게 랜더 온도는 여전히 괜찮은데 컨트롤러 온도가 스로틀링 온도를 찍더라고요. 원래는 스로틀링 온도를 안 찍었어요. 이게 벤치를 돌리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는 절대 온도 가지고 문제될 일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왔던 건데 9600X로 바꾸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못 꿨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스티커가 굉장히 잘 안 떨어지네요. 지금 보시면 스티커 오래 붙어 있었나 봅니다. 붙어 있는 쪽과 안 붙어 있는 쪽 글씨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쪽도 완전히 안 붙어 가지고 글씨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겼죠. 컨트롤러 쪽은 뭐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안 붙어 있는 쪽이 약간씩 부식도 있고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접착력이 너무 강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뭐 랜드랑 뭐 소자가 날아간다던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운빨이에요 이건. 이렇게 뜯었는데 뜯으면 간지가 좀 덜 나네요. 왜냐면 이게 삼성 로고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사소한 거 신경을 좀 쓰는 편이어가지고 스티커는 버려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뭐 버려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보증이 남아있는
그런데도 이제 뜯는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뒤에다가 붙여놔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저는 뒤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니까. 뒤에도 이렇게 랜드나 캐시 램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뒤에다가 붙이시면 안 되겠죠. 뒤에 이렇게 평평한 SSD에다가만 이렇게 뒤에다가 라벨 스티커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떼어낸 스티커는 완벽하게 평평하게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대충 이게 이렇게 붙여놓는 게 사실 프로그래밍 할 때 주석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이 SSD만 봤을 때 이게 뭐 512기가짜리인지 1테라짜리인지 어떤 모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상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티커 작업은 끝났기 때문에 바로 헤드를 붙여주고 싶지만 이 테이프를 가지고 마무리로 좀 깨끗하게 해주겠습니다. 또 이물질이 있으면 열 전도율이 분명 나빠질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꼴값이에요. 이게 SSD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열이 심한 SSD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제가 이렇게 할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캐시 램 쪽에도 잘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글자가 이게 변질된 거는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스카치 테이프 가지고 이런 소자들이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요.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하이크쌤이 거기 거 램을 샀을 때 저항인지 캐패시턴지가 하나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붙여서 쓰긴 했는데 인두이로 그렇게 근본 없는 회사들만 아니면 웬만해서는 이 SMD 납땜된 게 이런 테이프 가지고는 떨어지진 않아요. 물론 서멀 테이프는 얘기가 다릅니다. 램 같은 거 이제 완성품 방열판이 달려있는 램 같은 거 뜯을 땐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소프로필 알콜 같은 데다가 하루 이상 담가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정도만 띄면 되겠네요. 이제 이 위에 써멀 패드를 붙이거나 아니면 방열판 위에 써멀 패드를 붙인 후에 이제 이면지를 떼서 이렇게 올려놓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방열판 쪽에다가 써멀 패드를 먼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게 양쪽 이면지가 달라요. 비닐이 다른데 한쪽은 좀 단단하면서 매끈한 재질의 비닐이고 반대쪽은 흐물흐물하면서 이렇게 약간 매트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이런 비닐이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제가 도무지 기억도 안 나고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단단한 걸 맨 나중에 떼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단단한 걸 떼버리면 이 형체 유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게 흐물흐물해서 붙이기가 정말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한 쪽을 먼저 떼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붙인 다음에 광이 있으면서 이 단단한 비닐을 떼면서 여기에다가 붙이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열판 쪽도 혹시나 먼지나 유분기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떼주고요. 제 SSD가 발열이 높은 SSD가 아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좀 낮아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흐물흐물한 쪽 요 매트한 비닐을 이렇게 떼어냈고요. 이거를 방열판 쪽에다가 깔끔하게 여백을 맞춰서 올려주겠습니다. 약간 삐뚤네. 뗄 수 있나? 이게 뗄 때도 잘못되면 찢어질 수 있거든요. 잘 조심히 떼어내고 끝에는 잘 맞으니까 끝에는 유지하고 다시 잘 맞춰서 너무 또 이쪽으로 왔네. 이거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뭐 이 정도만 맞추면 될 것 같고요. 더 잘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이 약간 여백이 더 있긴 한데 아무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얘도 이제 지금 각인이 없는 버전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붙이든 이렇게 붙이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 때문에 이쪽 여백이 이 정도 남는 것도 아무 상관 없을 거고요. 지금 보면 이쪽 여백이 남는 쪽이 단자 쪽으로 가게 해야 모든 부품에 써멀 패드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광으로 되어 있고 단단한 요 비닐까지 떼어내 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방식이 맞았나 봐요. 이렇게 하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진행이 되죠. 요 단단한 비닐을 마지막에 떼어내야 합니다. 이거 나사 쪽이랑 요 단자 쪽이랑 간섭이 안 생기게 절묘한 위치에 잘 놔야 됩니다. 약간 잘못된 것 같으면 다시 떼어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떼어낼 때도 저처럼 이렇게 천천히 떼어내야지 갑자기 팍 떼면
얘가 찢어질 수 있어요. 찢어지거나 여기가 파이거나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한 방에 하는 게 좋은데 한 방에가 안 돼요. 예, 이 작업은 잘 맞춘 것 같거든요. 지금 제 느낌상. 예, 이렇게 쳤고요. 예, 이쪽에 랜드도 다 덮이는 상태고, 나사 박는 데 있어서 약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단자 쪽은 지금 약간 앞으로 더 와야 될 것 같긴 한데, 되고 살짝 앞으로, 살짝 단자 쪽으로 깔짝 움직여준 다음에, 이게 밀면 안 됩니다. 뗐다가 다시 붙인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밀면 써멀 패드가 밀리거나 찢어집니다. 이번에는 잘 된 것 같아요. 예, 완벽합니다. 이렇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그걸로 하면 압착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손으로 너무 세게 누르면 안 좋을 수 있고요. 이거를 고무줄을 이렇게 씌워주면, 고무줄이 애초에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아서 굉장히 많은 힘으로 눌러줄 것 같아요. 이 실리콘 줄이. 고무줄 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스티커에 510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안 가리는 선에서 고무줄을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뒤에 뭐가 가려진 거지? 3.3V에 2.8A 쓴다는 내용이 가려졌네요. 뭐 이 정도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스티커가 스티커가 밀렸네요. 잘 해주고 밀면 인증 마크야 뭐 좀 가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좌우가 대칭이 아니면 좀 안 이뻐 보이잖아요. 가급적이면 가운데 쪽에 있을수록 좋아요. 이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SSD가 많이 뭐 휘어있는 SSD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이렇게 가운데로 많이 밀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좌우 대칭도 어느 정도 맞죠? 본체에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이 비닐들 버리지 마시고요. 버려도 사실 상관없긴 해요. 다른 비닐을 쓰면 되는 거라서. 근데 저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나중에 뭐 SSD가 없는데 방열판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방열판과 SSD 둘 다 안 쓰는데 이제 뭐 써멀 패드만 어떻게든 재활용을 한번 해보겠다 라는 경우에 비닐 2개가 필요하겠죠. 다시 컴퓨터 쪽으로 왔고 SSD를 넣어 볼 건데,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얘가 좀 두꺼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좁은 상태에서 제가 잘 꼽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일단 관건일 것 같습니다. 기존이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단자 위치 같은 것도, 옆으로도 얘가 뚱뚱해졌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넣긴 넣었는데 단자를 어떻게 끼울 거야. 이거 지금 잠시만요. 다시 일단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진짜 어떻게 끼우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그래픽카드 빼고 끼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케이스가 야마가 나기도 했고 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자주 뺐다 끼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픽카드를 빼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단자 부분에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예, 단자에 끼웠습니다. 끼웠는데 이게 지금 이 고무줄 있잖아요. 이 실리콘 줄이 그래픽카드에 완전 딱 붙습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이게 눌렀을 때 간섭이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보다도 옆으로 좀 더 뚱뚱한 SSD 방열판이면 그래픽카드로 꼽았을 때, 특히나 백플레이트 있는 그래픽카드일 때 안 꼽힐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사이즈를 잘 확인해보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으로 뚱뚱한데 위로까지도 좀 높다? 그러면 그래픽카드를, 백플레이트가 있는 그래픽카드를 꼭 꼽은 상태에서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사이즈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중에 파는 SSD 방열판들 중에 그런 걸 몇 개 본 것 같은데, SSD 방열판은 가급적이면 PCIe 5.0이면 어쩔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워낙 발열이 심하니까. 근데 PCIe 4.0까지는 그렇게 발열이 심한 SSD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색만 갖춘 이런 SSD 방열판들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큰 SSD 방열판을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나사까지 정상적으로 박았고요. 요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는지도 보고 온도가 몇 도가 나오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은 정상적으로 되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방열판 없을 때 부팅하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 랜드 온도랑 컨트롤러 온도입니다.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실내 온도는 22도로 고정을 했고요. 온도 측정한 날짜는 3월 18일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부하를 준 것도 아닌데 컨트롤러 온도가 부팅하고 10분 이내에 70도까지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3월인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게임 같은 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거울 때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크리스탈 벤치를 돌렸고요. 보시다시피 최대 온도 88도까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기준으로. 그리고 랜드는 63도여가지고 여전히 괜찮은데 컨트롤러 온도가 많이 높죠. 희한하게 벤치를 돌리면 90도를 안 넘어가는데 오히려 게임에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계속 읽기를 시도할 때 90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따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네요. 예, 요건 방열판 있을 때 온도입니다. 컨트롤러 온도랑 랜드 온도랑 거의 차이가 안 나게 바뀌었죠. 열평형을 거의 이루는 모습이 보이고요. 랜드 온도는 애초에 원래도 높지 않았어 가지고 방열판을 단 이후에도 크게 온도가 내려가진 않은 모습입니다. 3도 차이가 나는데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큰 건 역시 컨트롤러 온도가 확 내려갔다는 게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방열판을 장착한 다음에 또 이제 크리스탈 벤치마크를 1회 돌린 건데요. 컨트롤러 온도가 60도까지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도 떨어진 거지? 10도 정확히 떨어졌네요. 컨트롤러 온도가. 랜드 온도도 아까 63도였는데 방열판 달고 나서는 56도, 7도 정도 내려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벤치마크를 1회만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계속 읽기 쓰기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랜드 온도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을 안 쓴 쪽보다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컨트롤러 열을 좀 끌어오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방열판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열판을 M.SSD에 쓰는 걸 안 좋아했던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지속적인 부하를 주진 않기 때문에 SSD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컨트롤러 온도 10도 아니구나, 뭘 제가 잘못 말하고 있었네요. 그 벤치마크 한 걸로 비교를 해보면 28도나 내려갔네요. 컨트롤러 온도가. 와, 미쳤네요. 어쨌든 컨트롤러 온도는 28도나 내려갔고 랜드 온도는 뭐 원래도 높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7도 내려갔다. 이렇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랜드 온도는 크게 보지 마시고요.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제 벤치마크를 여러 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랜드 온도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방열판이 없을 때보다. 근데 컨트롤러 온도가 지금 너무 높아가지고 저는 문제가 생겼던 경우이기 때문에 M.2 요 방열판을 달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가지 온도 비교한 거 이렇게 한눈에 보여드리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